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탱크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 역시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액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 한 주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나눠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급등 종목 찾지 말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급등 종목은 테마성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있어서 급등하는 건 그건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시장이라는 이 주식회사라는 게, 또 아니면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매출이 10배, 100배 이렇게 나는 회사는 없어요. 꾸준한 준비가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미래에 설비 투자, 공장 증설, 이게 같은 얘기죠. 그런 거로 인해서 미래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뉴스 한 방 나왔다고 그게 그냥 갑자기 그 회사가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은 꼭 다시 옵니다. 실적도 없는, 그냥 뉴스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종목들은 다시 와요. 근데 항상 미래 실적이 있는 회사들은 꼭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실적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또 공부하는 이유예요. 모든 상장회사의 목표 가격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제 영상은 절대 주식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역시 개인적인 판단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기에 앞서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 내용이니까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고 주식 탱크 쪽에는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댓글 내용이에요. 구독자님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SKI 테크놀로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드 번호는 361610입니다. SK 에너지에서 이제 물적 분할한 회사예요. 19년도 4월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 분리막 있죠? 2차전지 배터리 분리막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2차전지가 이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죠. 전기차는 아무래도 차다 보니까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휴대폰에 해야 조금 하잖아요. 조그만 휴대폰에 배터리를 자동차만한 거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배터리 사이즈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급성장을 하고 있죠, 2차전지 쪽이. 이쪽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오면 음극, 양극,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이 이제 이제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해질, 그리고 액체 전해질이죠. 그리고 분리막. 이게 섞이지 않게 하는 말 그대로 분리막이에요. 딱 중간에 딱 보호를 하기 위한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막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딱 그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양극판, 음극판, 이거 정기적으로 분리하고, 또 이렇게 쉽게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음이온이 양이온 쪽으로 가면서 이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필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좀 많이 나죠. 물론 사고가 나서 화재도 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과충전,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고온, 열에 의해서, 또 아니면 또 너무 추워가지고 이 배터리가 틀어지는 거죠.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리막 손상이 되고, 또
전해질 있죠? 전해질. 습식 전해질. 액체죠, 액체. 액체 전해질이 그게 또 쉽게 화재 원인이 또 돼요. 쉽게 또 타는 소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기체 화재가 났다면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그렇지만 다만이라고 써있죠. SKI 테크놀로지 이쪽이 생산한 분리막에서는 아직 화재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굉장히 분리막을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타 회사 대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단 한 건도 아직 화재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앞으로 현재 지금 계속 연구 중이지만 전고체 배터리라고 있어요. 전고체. 말 그대로 전고체라는 건 그 전해질 있죠. 지금은 전해질이 액체, 물로 이렇게 흐르는 액체인데 이 고체, 전고체라는 건 이제 굳어 있다라는 뜻 아니에요? 굳어 있다는 뜻. 그러니까 이 전해질을 굳힌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이동을 못하게. 그러다 보면 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게 돼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회사잖아요. 분리막 회사. 예, 분리막 회사인데 이 분리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전고체에서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일단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자, 신성장 동력으로 활성화 물질, 그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할 소재도 개발 중이다. 왜냐면 전고체가 나오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액체가 이쪽 저쪽으로 못 돌아다니게 분리막을 딱 막아 놓는 건데, 이게 전해질이 고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안 움직이잖아요. 딱딱한 물질이니까. 그죠? 굳어있는 물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리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 역시 다급하죠. 당연히 다급하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분리막 생산 기업이 있어요. 물론 여기 뭐 위에 보시면 제가 이거 안 읽어드렸는데 지금 2차전지 배터리 프리미엄 분리막, 이 SK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프리미엄 분리막이에요. 왜? 단 한 건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화재가 단 한 건도 이 SKI 테크놀로지 쪽에서 생산한 분리막에선 화재가 안 났다. 프리미엄이죠, 당연히. 왜 우리도 자동차 보면은 뭐 소형차가 있고 대형차, 뭐 고급 세단, 예? 또 고급 SUV 막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다 등급이 존재하잖아요. 역시 이런 소재 쪽도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프리미엄 시장 1위다 이렇게 보시는데 현재 LG화학하고 경쟁 중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보시면 LG전자 분리막 사업부를 LG화학이 인수를 했어요. 사업 인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자재료 사업 부분은 5,250억에 LG화학에서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전자 걸. 그래서 LG화학하고 경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디서 LG화학이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지금 중국 창신 신소재, 여기가 이 분리막 쪽 세계 1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세계 1위에요. 중국 점유율 1위. 아무래도 CATL, 또 중국이 2차전지 업체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중국 2차전지 업체에 다수 공급 중이에요. 이 창신 신소재가. 이게 이제 다른 회사 인수해가지고 이 소재 산업으로 하면서 갑자기 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리막 시장에서는 이 창신 신소재가 1위를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창신 신소재뿐 아니라 이 분리막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도레이, 또 아사히카세이, 중국 상해은첩. 원래 상해은첩이 또 1등이었는데 이 창신 신소재가 뺏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 이렇게 많아요. 저거 등등이 아니라 진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화재가 나질 말아야 되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게 2차 전지 같은 게 화재가 나면 끌 수도 없어요. 꺼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2차 전지 불난 자동차 불난 그 화재 소방관들이 이렇게 물을 뭐 쏘고 막 해서 어떻게든 끌라 그러는데 안 꺼지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물질이죠.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분리막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 필수 소재 분리막 튼튼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2차전지 성능 및 안정성, 폭발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폭발 이유는 다양해요. 그렇지만 분리막 또한 이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리막은 방막화, 고투가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분리막이지만 그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왜 우리 수소이온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강도, 강도가 세야 된다. 그리고 변형이 적어야 된다. 수축, 예? 이런 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쪼그라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게 좀 작아야 된다는 거야. 뭐 열을 때문에 변형이 안 생기진 않지만 그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게 기술이죠. 그리고 2차전지 수명도 좌우하고 고내열, 높은 온도.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같은 게 이제 왜 우리가 충전을 하다 보면 과충전도 되잖아요. 우리가 100%인데 우리가 자면서 휴대전화 이렇게 째게 충전하거나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는데 100% 충전돼 있잖아요. 이제 과충전이 되면은 이제 그 센서에 의해서 이제 충전이 이제 정지가 되고 하지만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이 불량이라는 건 꼭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열에도 높은 온도에도 잘 견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코팅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리막의 성능이 이런 거로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리막 중간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이렇게 전해액이 흐르는 액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타기 쉬운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막으로 잘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섞여버리면은 양극, 음극 막 섞여버리면 이게 화재 위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 화재도 있고 왜 뭐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거 충격받으면 또 충격 안 받아도 화재가 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다. 그거 불 안 나게 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SKI 테크놀로지는 현재까지 아직 화재가 단 한 건도 나지 않았다. 뭐로? 분리막으로 인해서. 예.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현재 호재가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현재 10억 제곱미터입니다. 10억 제곱미터. 10억 제곱미터면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억 나누기 3.3. 그러면 얼마예요? 30만 평. 그냥 평으로 얘기하면, 아니다. 3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평이네요. 3억 평. 그러니까 이렇게 쫙 펼친 게 3억 평 정도 된다. 예, 3억 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차가 100만 대 쓰네요. 100만 대. 100만 대. 그리고, 2024년도에, 죄송합니다. 27억 평방미터, 27억 3천만 평방미터, 이 정도인데, 262만 대로 늘어날 계획이에요. 전기차 이제, 차로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뭐 작은 차도 있고 큰 차도 있지만, 평균을 냈겠죠. 그랬을 때 262만 대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호재고. 그러니까 공장상을 많이 증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프리미엄 2차전지 배터리 분리 시장 1위. 이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그리고 글로벌 26% 점유인데, 이쪽 지금 저 창진 신소재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 뭐, 쫓아올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물론, 이 소재라는 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정도는 쫓아오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일단. 자, 수요는 급증되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이제 3-4번째 공장 건설을 하고 있고, 투자 규모는 1조 1,3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그리고, 고성능 분리막 수요 급증. 그리고 증평, 한국에서 이제 4억 정도, 4억 8천 제곱미터 분리막 생산 가능하고 청주에도 지금 4천만 제곱미터 가능하고 제공장 창저우 2공장 21년 3, 4분기 가동하면서 한 6억 7천 정도 6억 7천 제곱미터입니다. 요 나누기 3.3을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6억 9천
6억 7천이네요. 6억 7천. 중고. 6억 7천. 요거 나누기 3.3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0만, 100만, 1000만, 2억 평 정도 만들 수 있다. 중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 이쪽이 굉장히 크네요. 폴란드 쪽이. 그죠? 총 27억까지 늘리니까. 그죠? 그리고 요게 뭐 대충 260만 대. 지금 자동차가 1년에 판매되는 것, 글로벌적으로 1년에 판매되는 게 약 1억 대가 조금 안 돼요. 한 9,500만 대 정도인데, 뭐 전기차가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40%를 차지한다니까, 예? 이 가격이 이제 뭐 원자재가 좀 수요가 딸려가지고 또 원자재가 비싸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적자 보고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판매는 늘어나는데, 이제 이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주목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지금 이제 악재예요, 악재. 기관에서 이제 그 IPO 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잖아요. 요거 물량이 지금 풀렸어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공모주 처리약 진행하면서 상장 후 최소 이 의무 보약 최장 6개월입니다. 15일에서 이게 이제 기간별로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팔지 하겠다는 의무 보약을 맺었는데 여기 이제 풀리면서 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자, 전해질이 고체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전해질이 고체이고 온도 변화와 증발, 외부 충격에 따른 누액이 작다. 이 전해질이 이제 딱딱하게 굳은 거니까 뭐 굉장히 딱딱한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물은 아니니까 흐르진 않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딴 데로 옮겨가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발성이 작다. 그래서 이 꿈의 신소재라 그래요. 지금 배터리 쪽에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충청도 영동이라든가 뭐 이 저 제천 뭐 이런 데 시멘트 나오는 그쪽으로 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충청도 지역에 바나듐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듐이라는 이제 그 소재죠, 소재. 예, 그게 굉장히 매장이 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척박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원자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에 좀 제가 공부하기로는 한 10억, 뭐 10조? 뭐 하여튼, 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본지가 몇 개월 넘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어느 쪽으로 물질을 개발할지 모르겠어요. 그 소재를.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원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도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쪽도.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제가 한번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 바나듐으로 하면은 방전이 안 된대요. 1년이 지나건 2년이, 왜 우리 휴대폰 딱 충전해놓고 뭐 예를 들어 며칠 안 쓰면은 다만 1%라도 줄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나듐 배터리는 방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수소,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분해를 시켜서 수소, 산소 빼내가지고 수소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을 가동을 하면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그거를 딱 저장하는 공간에 바나듐 배터리가 그렇게 좋다네요. 방전이 안 돼가지고 쌓아놓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한 거니까 자세한 건 저도 아직 지금 계속 공부 중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정도도 좀 참고하시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생기면 이 전해질과 분리막이 있던 공간에 다른 활물질, 이 활물질이 이제 요즘은 그 하이니켈 뭐 이렇잖아요. 리튬, 이렇듯이 뭐 황산화 물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이런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전해질이 없어지고 그 액체로 된 전해질, 그 중간에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해질이 없어지고 분리막도 최소한 어느 정도 공간은 차지를 하잖아요. 그 공간에 음극재, 양극재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은 사실 모르겠어요.
기술이 많이 뭐 토요타가 1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 SDI도 지금 그쪽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이처 쪽에.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이런 활물질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과 분리막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 시 물량 감소 또 위험 상존을 하고 있다. 왜냐면 물량이 상존되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SKI 테크놀로지는 뭐 먹고 살아요? 분리막 회사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금 뭐를 할 것이다.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전고체 배터리. 그쪽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왜? 어차피 분리막은 없어져야 돼요. 무조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고체가 생산이 돼버리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SKI 테크놀로지는 뭐 회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출이 없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과감한 투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네이처의 논문 발표. 이 네이처의 논문 발표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뭐 내가 논문 갖다 준다고 아무나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상용화가 되고 이 시장에 획기적인 창의적인 이런 기술들 그런 것만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액체 전해질 사용으로 온도 변화, 누에, 외부 충격에 따라 분리막 손상으로 폭발함. 이 폭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뭐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지금 신성장 동력, 예? 활성화 물질, 이 활성화 물질이 뭐 바나듐이 되든 뭐 리튬을 더 잘 만들든 뭐 니켈을 이런 물질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할 소재 개발 중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양극재 회사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이 전기차 배터리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따 재무제표 보면서 제가 뽑아드릴게요. 그렇듯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보면은 약 260만 대로 늘어났는데 이거 잠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262만 대예요. 262만 대. 이거를 뺄게요, 여러분들. 이게 몇 년도 기준이죠? 2024년도예요. 2024년도. 이게 어디가 SKI 테크놀로지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양.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생산할 수 있는 양. 262만 대. 생산하면 매출이 오르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2만 대. 262만 대예요. 262만 대. 근데 시장에 제가 차 팔리는 게 몇 대라 그랬어요? 1억 대 가까이 된다 그랬죠? 약 9,50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1억 대로 잡자고요. 그럼 26만 2천 되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되지도 않죠. 그렇지만 향후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이 회사가 1,000만 대를 팔 수는 없잖아요. 1,000만 대를. 왜? 생산을 안 하니까 전기차를. 근데 이게 진짜 100% 전기차가 됐다. 왜냐면 여러분들 차에는 종류가 많아요. 소형차,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중형차, 준중형차, 뭐 대형차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그다음 뭐 SUV, 뭐 트럭, 버스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총 팔리는 대수가 약 1억 대라고 보면 9,500만 대니까 그냥 좀 업해서 1억 대라고 보면 그 중에 대형차들은 배터리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충전 시간도 길고 물론 뭐 교체를 뭐 배터리 통째로 바꾸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충전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 시간상 소비가 많기 때문에 또 배터리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럼 화물차 같은 경우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수소차로 그거는 대형차들은 수소차로 간다고 보고, 예? 소형차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262만 대 기준으로 이제 요걸 보세요. 왼쪽 여기 왼쪽. 자, 23년도에 저는 2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24년도 그죠? 24년도 262만 대. 왜냐면 공장이 이제 증설해서 폴란드라든가 뭐 중국 뭐 기타 등등 딴 데 조금 더 투자를 언제 또
투자를 또 계획이 계속 나올 거예요. 늘어나니까. 근데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언젠간 들어가겠죠. 그게 뭐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향후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분리막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 현재 23년도에 3,400억 아마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도 예상치가 나오겠죠. 여기는 예상치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2라고 가로쳐져 있죠. 2라고 가로쳐져 있는 것 예상치입니다.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262만 대. 왜냐면 뭐 전기차 생산이 하루아침에 늘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늘어나는데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 전까지는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써야 되니까. 또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싸게 만드는지. 전고체 배터리가 싼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재료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죠? 분리막도 다 돈 아닙니까? 지금 이 회사도 다 돈이잖아요. 이 재료 자체가. 이거 없어지고, 그죠? 고체, 전해질, 이런 걸 넣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싸지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262만 대 기준으로 지금 하면은 뭐 요거보다 더 나오겠죠. 공장 증설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한번 한 1조 정도 예상을 해볼까요? 성장성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전고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성장성은 있어요. 나오고 나서도 그게 또 어느 정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몇 년은 흐를 거예요. 예? 상용화 시킨 다음에도 항상 사고는 어디서 나와도 나오거든요. 완벽한 기준은 없으니까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 이 회사가 한 1조 정도를 뭐가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자,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19년도에 2,600억에서 20년도 4,600억.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또 거의 100% 가까이 늘죠. 8,700억. 내년도는 1조 약 500억 정도. 그리고 23년대는 1조 4천억 정도. 이게 가능한 건 딴 거 없어요. 지금 공장 증설. 중국, 폴란드, 예? 유럽 이런 쪽 공장 증설.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2024년도에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이제 2배 이상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1조 정도를 계산한 거예요. 1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그 영업이익 기준 1조 나누기 뭐로 하죠? 자본금 하죠? 713억. 예? 그리고 곱하기 뭐를 합니까? 액면가의 10배. 이제 간단하게 뽑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회사의 목표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 추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원이 잡혀요. 1조를 벌었을 때 1조. 영업이익 기준 1조. 근데 전기차 시장은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 전까지예요. 나오고 나서도 몇 년은 충분히 분리막은 수요가 됩니다. 왜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갑자기 생산량이 5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도 공장 증설을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공장 증설을 했지만 한 방에 대규모 투자는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어디서 또 불량이 어느 부분에서 불량이 나올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은 거쳐야 돼요. 지금 뭐 우리 2차전지 이거 만든 지가 하루 이틀인가요? 그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완벽에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단 업그레이드 시킨다. 자, 그러면 1조 했을 때 14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가가 21만 5천 원이네요. 그지? 21만 5천 원. 한 요 정도 되면은 지금 한 10만 원은 안 되죠. 한 8만 원 정도 늘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볼 때 한 1조 한 6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 계산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713억 곱하기 만원. 1조 6천억은 안 되고 1조 5천억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 주식이 21만 5천 원에 거래되는데
지금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났을 때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곱하기 액면가의 10배. 액면가 1,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가가. 최고가는 25만 원이었죠. 최고가는 24만 9천 원. 24만 9천 원.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멀티플을 어디까지 줬냐 하면 1조 5천억, 1조 6천억 내지는 2조까지 줬다고 봐야 돼요. 2조 정도로 한번 다시 뽑아볼까요? 자, 2조 정도 벌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정도 벌었다. 예? 왜냐면 투자 금액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왜냐면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투자 규모가 약 1조 한 2천억도 안 되잖아요. 1조 1,300억. 역대 단일 투자 중 최고래요. 1조 3천억인데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매출이. 그죠? 더 나오겠죠? 왜냐면 증설 규모가 있으니까. 공장 증설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 영업이익률 봐보세요. 대단하죠? 30%, 26%, 21%, 24%, 23%래요.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 저 20% 넘어가면요. 그냥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다른 데서 저거보다 못 만드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부르는 게. 그렇다고 뭐 도둑놈은 아니니까 100% 이상 수익은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굉장히 기술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계산기 두드리다 말했지만 2조 정도였을 때 2조 정도 이익 냈을 때 713억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자 2조 정도였을 때 자본금 대비 28배를 번다는 거예요. 28배를.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액면가의 10배. 요거 하면 28만원 잡혀요. 그러니까 2조 정도 벌면은 28만원이 예? 적정이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악재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변수란 말이에요. 예측이 참 어려운. 그렇지만 전고체가 나와도 몇 년, 또 길게는 뭐 10년 이상도 계속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고체 공장으로 또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설비가 크게 변화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뭐 그 전해질 주입, 액체니까 주입하는 라인이 따로 있을 테고 그리고 분리막 집어넣는 라인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 빼고 그냥 고체로 해가지고 가면은 더 라인도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 공장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예? 아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악재는 이게 가장 악재예요. 전고체 배터리. 예? 전해질이 고체다. 예? 그리고 폭발 위험이 낮다. 이 액체 전해질과 분리막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 물량 감소로 또 위험이 상존한다. 이렇게 본다. 이게 이제 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만들 수 있을 때 확 당겨야 되는 거예요. 증설을 해가지고. 근데 투자 금액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저는 아주 괜찮다고 봐요. 투자 금액이 뭐 1조 1,300억 밖에 안 되니까. 예? 이 폴란드 세네 번째 공장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이쪽이. 예?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1조 정도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투자하고 앞으로 10년을 빼낸다고 보세요. 그죠? 10년을 빼낸다고 보세요. 10년 이상을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고평가죠. 현재 뭐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여러분들. 그죠? 저는 2조로 영업이익 2조로 계산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오는 거니까. 물론 전기차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리막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공장도 더 증설해야 되고 하는데 저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상용화 될지 그게 물음표고 사실 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제가 28만원 뽑은 거는 영업이익 기준 2조입니다. 2조 나누기 자본금 713억 곱하기 액면가의 10배를 하면은 28만원. 이 회사가 2조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때 28만원이다. 지금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한번 아니야. 올해가 아니라 23년도로 보자고요. 23년도.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공장 증설 이런 것까지. 또 25년도 거는 24년도 거 제가 또 내년에 뽑으면 되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도 뽑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있으니까. 그죠? 자, 3,498억 나누기 뭐 자본금
713 곱하기 뭐 액면가의 10배 49,000원 5만원 잡히는 거예요. 그죠? 5만원. 지금 저거보다 4배 이상이 더 지금 주식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로 봤을 때. 자, 재무제표 이제 대충 봤죠, 여러분들? 자, 이익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이익 다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액 1조 4천억까지 증가,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부채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부채 60%, 70%, 80%밖에 안 되죠. 그리고 유보율은 더 올라가겠죠. 이제 뭐 계속 올리니까. 근데 이제 자본금이 700억 대니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해요.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본금이 700억 대라.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2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겁니다. ROA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8까지 올라가고 ROE도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대신 자, 매출액 성장률 당연히 올라가겠죠. 재무 자, 어디 보자고요. 자, 투자 1조 1000억 시작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폴란드 공장. 예? 1조 1300억 투자 들어갔다. 요거예요, 그냥. 그죠? 요거 보시면 되고. 자, 재무 비율. 자, 유동 비율 200 넘으면 최상이라고 그랬죠. 600이에요. 아, 베리굿이에요. 자, 당좌 비율 100 넘으면 최상이죠. 베리굿입니다. 580이니까. 유동 비율이 600, 당좌 비율 580. 굿. 자기 자본 비율 50 넘으면 베리굿이라고 그랬죠. 아이, 근데 72예요. 아주 굿 중에 굿이죠. 아주 좋다. 그죠?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보세요. 자, 투자지표가 이제 연역이 짧아요. 이 회사는 연역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예, 물적 분할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짧게 나옵니다. 자, SPS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랬죠. 작년 기준으로 뭐 SPS는 매출하고 연동이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BPS는 뭐라고 연동되죠? 유보율.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요. 돈 버니까 돈을 싸놓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문제는 PSR인데 PSR이 안 나와요. PSR이. 왜냐면 이 성장은 작년 대비 2배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2배가. 그러면 SPS도 당연히 2배가 성장되겠죠? 그죠? 간단한 논리잖아요.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BPS는 뭐예요? 유보율, 현금성 자산. 근데 올해 뭐 1800억 정도 벌잖아요? 1800억? 요 자본 총계가 보면은 1300억 정도 쌓이네요. 그죠? 1300억 정도. 이게 뭐 단기 순위 그대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300억이면 자본금이 700억이니까 2배는 안 되겠죠. 한 2000% 조금 넘어가겠네요. 2000% 잡으면 되겠어요. 1800%니까 그죠? 2000%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아니 2배가 아니라 200%. 예. 자본금 대비는 당연히 2배죠. 유보율 대비는 200%고 그 정도 늘어났다. 그 대신 지금 이 성장성이 높고 이래서 그렇지 지금 이거 PSR 꽤 높게 나와요. PSR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작년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냥 나누기 해버리면 돼요. 나누기, 여러분들. 나누기. 아니,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건 조금 좀 나중에 할게요. 자, 시간이 지금 벌써 꽤 지났어요.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38분 지났는데 너무 길어져요. 그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EPS 1500원인데 141 나옵니다. 141.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자, BPS 19,000원에 PBR 11배가 나와요. PBR 기준이 평균 1이잖아요. 1. 그 지금 고평가로 분류될 수밖에. 그죠? 재무제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뭐 얼마 나왔어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뭐 터무니없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예?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예? 1874억 올해 기준 나누기 자본금 713억 곱하기 액면가의 10배. 그럼 올해 기준으로 이 회사 적정 주가는 26,000원짜리 10배는 안 되더라도 예? 엄청나게 고평가로 되는 거죠. 근데 성장성 때문에 그래요. 성장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겠죠? SPS 그냥 계산해 드릴게요. 자, SPS 간단해요, 그냥. 자, 현재가 215만원
215만 원이 아니라 21만 5천 원. 예? 나누기 요거에 SPS. 그 SPS를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SPS 그냥 계속 성장이 있으니까 2배로 잡죠 뭐. 작년에 여기 지금 보면 매출액이 2배 정도 나오잖아요. 2배. 그냥 2배로 잡자고요. 2배. 21만 5천 원 나누기, 자, 요거 SPS 8,100원이요. 그럼 16,000원 잡아줘요. 16,000원. 에이, 뭘 또 잘못 눌렀다. 21만 5천 원 나누기 16,000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13배 나오는 거예요. 13배.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저는 어렵게 안 가르쳐도 돼요. 간단하게. 이 PSR이 지금 13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제가 요거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 시장이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건 알겠어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PSR 4였죠. 근데 올해 얼마나 올랐을까요? 올해 많이 올랐어요. 자, 올해 거의 90%, 100% 정도 걸렸어요. 그럼 이 회사 지금 PSR 7 이상이라는 말이죠. 7 이상. 대충. 거의 90%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 PSR 에코프로비엠보다 지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SKI. 이 에코프로비엠 회사는 이 양극재 물질 만들잖아요. 이 회사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뭐를 하도 다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가 존재하는 이상 이 회사 제품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이거는 무조건 에코프로비엠이 더 나은 거죠. 뭐보다? 방금 우리가 봤던 SKI 테크놀로지보다. 왜? 이거는 지금 전고체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전고체를. 전고체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그래야 이 회사에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이 음극재 가지고는 이 회사 안 돼요. 왜냐면 전고체 나오면 없어진다니까요. 진짜.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걸 뭐 부품에 끼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점을 꼭 염두를 하세요. 그 점을. 그래서 제가 악재 전고체 배터리 요거를 놓는 거예요.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좀 고평가로 좀 거래되고 있다. 재무제표상. 예. 그죠? 한 1조 5천억, 1조 6천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지금 선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SK 거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13만 원대에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회사가 차트가 좀 짧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상장시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다시피 24만 9천 원. 이게 뭐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행사, 뭐 예전도 아니죠. 지금 뭐 한 2달 반 정도 2달 반도 안 됐습니다. 2달하고 한 1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달하고 11일 정도 됐는데, 이 마지막 줄들이라고 있죠, 여기. 항상 끝에 마지막 줄들 존재하죠? 이 이동평선은 제외예요. 자, 일봉상 벌써, 언제입니까? 이때 나왔어요. 7월 달에 나왔네요. 7월 26일 날, 7월 26일 날. 이 초창기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줄을 주가가 삐져나오면 그때가 고점이다. 이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행보 박스 내지는 약간의 하락이다. 이거는 일봉이니까 단기예요. 주봉에서는 아예 안 잡혀요. 왜냐면 너무 몇 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봉밖에 지금 판단 안 되고. 자, 분봉에서도 여기 빠져나왔죠. 그죠? 여기도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우행보 박스 내지는 상승으로 가잖아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삐져나오고 여기 삐져나올 때 매도 치면은 반대로 내려오죠. 영락 없어요. 여기 내려오면 올라오죠. 여기 내려오면 내려오죠. 분봉이에요. 이건 너무 짧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삐져나오니까 어때요? 매도 시그널 여기 나오고 빠져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영락 없어요. 삐져나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삐져나오면 매도 한번 팔고 삐져나오면 사고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 뭐 원체 짧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30분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으로 삐져나왔다. 이 마지막 줄들. 위로 마지막 줄, 위로 삐져나왔다. 그럼 팔고. 이게 단타 하시는 분들. 예? 진짜 초단타. 예? 그런 트레이더, 완전 스캡틱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꼭 요것뿐 아니라, 틱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틱을 봐도 여러분들, 이 틱도 뭐, 어디 보자. 틱은 제가 이 주식 쪽에서는 틱은 안 가르치거든요, 제가. 주식 쪽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왜냐면 이제 해외 선물이라든가, 예, 이 선물 옵션, 이런 쪽에서는 틱을 가르치는데, 이 주식 쪽에서는 제가 틱을 안 가르쳐요. 아니, 가르칠 수는 있는데, 너무, 이 수익률이 너무 작으니까, 예, 아이고, 너무. 제가 요거는 제가 안 가르치니까 요걸 안 해놨네요. 예, 안 해놨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퍼센테이지가 작잖아요. 예? 그죠? 근데 변동성도 작고, 근데 이제 선물 옵션 이런 거는 변동성이 크니까는 그쪽에서는 꼭 배워야 돼요. 틱을. 그쪽에서 꼭 배워야 됩니다.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다 교육을 하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 정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는 좀 고평가로 거래되곤 있지만, 뭐, 꼭 2차전지 배터리 만들 때 꼭 필요한 업체다. 그렇지만, 이 회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진 말아라.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뭐 크게 손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고점 대비 뭐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저점 대비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뭐 몇몇 번 빼고는 굉장히 뭐 손실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요거는 좀 중립으로 봅니다. 지금 왜냐면 아까도 제가 단순 계산 말씀드렸듯이 전자계산기로 뭐 1조 5천억 뽑을 때 얼마, 1조 6천억, 뭐 2조 영업이익 기준 2조일 때 얼마 이렇게 했는데 벌써 지금 21만 원이라면 매력이 있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진짜 이걸 만들었을 때 꿈의 배터리라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 이거 소재 개발을 딱 했다라는 거 하면은 저는 들어가요. 저는 들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보다 저는 이걸 더 추천을 해요. 왜? SK는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보죠. 예, 아주 긴 시간 들어주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회사 자체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고, 그렇지만 미래 먹거리를 꼭 성공을 시켜야 돼요. 신성장 동력을. 뭐 그 정도 기술과 돈은 있으니까 어쨌든 꼭 성공시키리라 믿고, 예,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도 벌써 뭐 거의 50분 가까이 되는데, 뭐 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꼼꼼하게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 꼭, 예, 알고 계시고, 지금 이 회사는 중국하고 폴란드 이쪽으로, 특히 폴란드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을 해서, 지금, 예, 24년도에 27억 제곱미터, 예, 262만 대요. 전기차 배터리 기준으로 262만 대 정도의 공급 물량을, 분리막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생산 캐파를 완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시장이, 뭐, 원체 중국 시장 자체가 크니까, 걔들은 지들 거 쓰고 있다 보니까, 예, 조금, 그래도 뭐, 이 분리막 쪽에, 아직까지 화재 단 한 건도 나지 않았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꼭 저는 이 꿈의 배터리 전고체 꼭 좀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 여지가 있다. 지금은 저는 그냥 중립으로 봅니다. 예, 중립으로 봐요. 지금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나 보면 컨센서스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회사 컨센서스 나올 거예요. 이런 회사. 원체 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유진에서 16만 원 나와 있네요. 그죠? 16만 원 유진에서. 그죠? 요 정도입니다. 이제 가끔 여러분들도 컨센서스 보세요. 근데 제 입장에선 지금은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저 같으면. 그 점 좀 참고하시오. 예, 좀 뭐 댓글 내용으로 인해서
SKI 테크놀로지 공부를 했는데, 뭐,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꼭 좀 만들어 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댓글 내용을 다 확인을 못해요. 요즘, 제가 댓글 내용을 봤지만 또 이렇게 못 따라드리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예, 시간 날 때마다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